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살아남기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7.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주택 임대 수입 2천만 원 이하에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최종적인 확인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시스템상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은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를 신청하였다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돼서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 조합이 서로 전산이 열리면은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 8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합계액이 3,400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면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소득의 합계액은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은 배당수입금액, 세 번째 사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 그리고 기타소득도 기타소득금액. 여기에다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소득금액이 아니고 근로소득 수익금액, 연금소득 수익금액, 이것을 합한 금액이 소득의 합계액이죠. 그래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아니고 소득의 합계액입니다. 이와 같이 소득의 합계액이 3,400을 초과하게 되면은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 직장 가입자로 편입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 15시간 이상 취업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합계액이 3,4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미리미리 취업을 준비해서 직장 근로자로 가입할 것을 많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례 9. 이자소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정기예금은 해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해마다 만기 해약을 하지 않고 수년간 예치했다가 한꺼번에 몇 년치 이자를 받아서 3,400이 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은 금융소득으로서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될 뿐만 아니라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 원 초과되면은 피부양자에서도 탈락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기예금을 하시는 분들은 해마다 이자를 수령하도록 하여 연도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3,400 이하로 하게끔 하여 피부양자로 탈락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사례 10. 이것은 좀 드문 경우이지만은 보험을 해약해서 3,400이 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보험은 비과세되나 이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은 그 보험으로 인한 이익이 3,400만 원이 초과되면은 종합과세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미리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 세 가지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직전 1년을 기준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2020년도부터 피부양자에서 남아있을 수 있나 또는 탈락할 수 있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탈락하게 되면은 2020년 11월분 보험료부터 부과가 되는데 납부기 한 12월 10일로 보험료 고지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주 15시간 이상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가지로 나누어서 사례를 검토해 보았는데 지금은 도표를 한번 이해해 보는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은 반드시 사업소득금액은 0원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5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 그리고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이면은 이 표를 보시면은 이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표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맨 먼저 왼쪽으로 가서 배우자, 직계전, 비속 등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를 보십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은 없는 경우로 했기 때문에 왼쪽 X표로 쭉 내려오시고,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입니까? 네, 500만 원 이하로 가정을 했죠. 그러면은 동그라미 따고 내려오면은 소득의 합계액이 연 3,400만 원 이하입니까? 네, 3,400만 원 이하로 가정했었죠. 그러면은 다시 동그라미 타고 내려오면은 왼쪽 배우자, 직계전, 비속 등에 해당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 이하입니까? 요리 맞춰서 내려오면 되죠. 9억 이하로 찾아왔죠. 9억 이하로 내려오면 다시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5억 4천 이하입니까?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의 약 60%가 공시가격에 해당되죠.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다시 이 공시가격의 60%를 곱한 실제로는 약 36% 내지 40% 정도 되는 금액, 시가의 36% 정도 되는 금액이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죠. 이 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로 되도록 하면은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것은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또는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거나, 또 다른 방법은 법인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5억 4천이 초과되면은 X표로 내려와서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입니까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겠고, 1,000만 원 이하이면은 피부양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상으로 하면은 이 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퇴직하신 분은 3년간 종전보험료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의무계속 가입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의무계속 가입. 이것은 이제 퇴직하기 전에 자기가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3년 동안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금액이 개인마다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된 다음에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 퇴직하고 바로 신청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것도 불리한 경우가 있으면은 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의무교속 가입을 탈퇴하면 됩니다.